강동원은 2020년 기준 한국 나이로 40세이다. 40세, 마흔이다. 이 얼굴이 20대라고 해도 믿을 미친 동안인데다 186의 장신의 키 그리고 112cm의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 미남 배우를 말할 때 거론되는 장동건, 정우성, 조인성 등이 남성적이고 선이 굵은 미남인 반면 선이 고운 꽃미남상의 마네킹 같은 구등신 비율이기까지 하다. 한쪽 눈은 쌍꺼풀이 있고 다른 쪽은 연한 속쌍꺼풀인 짝눈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분위기를 풍기며 이것이 매력 포인트이자 연기에 있어서의 장점이자 특징으로 작용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강동원을 둘러싼 탈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에서 강동원을 검색하면 탈모가 가장 먼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이다. 강동원이 워낙 작은 얼굴에 비해 넓은 이마를 가진 데다 M자 두상이기 때문에 탈모에 취약할 것이고 항상 긴 머리를 하는 이유가 이마 부분의 탈모를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강동원의 이마가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M자 이마는 아닌데다 영화 늑대의 유혹에서 보인 이마랑 지금 이마랑 거의 비슷한 걸 보면 탈모는 아니다. 강동원 또한 탈모설, 가발설에 대한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 궁금하기도 하다라고 대답했다. 아마 얼굴, 키, 성격 모든 면에서 완벽한 강동원에게 한 가지 단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의 작은 바람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사실 강동원에게 머리카락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강동원이 출연한 군도와 검은 사제들에서 강동원 주위로만 흩날리는 벚꽃과 후광을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했다. 강동원이 악역으로 출연했던 영화 군도에서는 관객이 왜 강동원에게만 벚꽃을 뿌려주냐라고 질문했는데 영화 장면을 잘 보면 강동원뿐만이 아니라 하정우가 나오는 씬에도 벚꽃은 똑같이 흩날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환각을 본 관객이 한둘이 아니었고 후에 다시 확인을 한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다고 한다. 또한 구마 사제를 연기했던 검은 사제들에선 강동원이 향로를 들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씬에서 후광을 봤다. 분명히 강동원 뒤에 조명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속출했지만 이것 또한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강동원은 연예인들의 연예인이자 수많은 여성 연예인들의 단골 이상형이다. 강동원을 이상형으로 꼽은 여성 연예인들은 소녀시대 태연, 전효성, 한승연, 수지, 효린, 신혜선, 산드라박, 서연, 슬기 등으로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이다. 수지는 오래전부터 유명한 강동원의 팬이었으며 방송에서 전우치를 7번 봤다고 밝히기도. 전효성 또한 동훈 오빠에게 보낸 영상 편지만 해도 수두룩해요. 이때쯤이면 답장이 올 때도 됐는데 라며 아쉬워했고 서연은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하여 지갑에 손대는 강동원 대 지갑에 손 안 대는 강호동 중 누가 좋냐라는 질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이 내가 용돈을 주겠다며 지갑에 손대는 강동원을 고른 적도 있다. 중학교 때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다고 한다. 당시 지역 명문고였던 거창고 입학고사에서 200점 만점에 192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입학한다. 현재 이 거창고는 자율학교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후 어릴 적에 부모님에 의해 좋아했던 축구를 포기한 것에 대한 반항심으로 축구부에 합류할 기회를 잡자 축구에만 매진하고 학업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 반항심의 일환으로 거의 백지로 시험지를 낸 적도 있는데 전교 200명 중 198등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고3이 되자 부모님의 기대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생각에 다시 독하게 공부를 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기계공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본인은 이공계 쪽에 재능이 있고 수화셈에 능하다 생각해 선택한 전공이었지만 강동원의 친구에 의하면 그냥 이과에 온 문과생이었다고 한다. 연기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이 확고하다. 데뷔 초반 모델 출신 배우라는 꼬리표와 다소 어색한 연기로 배우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였으나 꾸준히 노력하고 배우로서 괜찮은 필모그래피를 쌓은 덕분인지 이제는 대중들에게 외모와 연기력 둘 다 갖춘 배우로 인정받고 있다. 일부 영화 배우들이 영화 한두 편 촬영 후 오랜 공백기를 가지면서 광고만 찍는 반면 강동원은 매년 꾸준히 영화를 촬영하는 데다 다양한 연기와 배역을 보여주기에 그런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강동원은 한 인터뷰에서 영화를 많이 찍기 위해 광고 촬영을 줄이려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한 연기자로서가 아닌 본인 자신을 소비할 때 가장 까칠해진다며 거액의 계약비만 보고 광고를 선택하는 후배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조언해주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강동원은 20편이 넘는 출연작에서 배역이 겹친 적이 거의 없다. 본인이 배역이 겹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형수부터 시작해 특기대원, 사기꾼, 구마사제, 간첩, 도사, 유괴범, 소설가, 수사대 팀장, 생존자, 양반 등 다양한 배역을 맡으며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는 흥행한 작품도 많지만 흥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동원이 맡은 배역은 다른 배우가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 강동원이 곧 장르라는 말이 나온다. 배역을 위해 망가지거나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며 캐릭터를 본인의 스타일대로 개성있게 살려내는 편이다. 특히 액션 연기는 여러 감독들에게 극찬을 받을 만큼 뛰어나며 본인도 액션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연기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많아 흥행이 보장되거나 안전해 보이는 길보다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에도 꾸준히 출연하고 있다. 데뷔한 지 15년이 훌쩍 넘은 배우이지만 프리티보이 강동원이라는 이름의 팬카페가 운영 중인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팬사이트나 팬미팅, 생일파티 등의 행사가 없다. 사실 과거에는 팬카페에서 팬들이 돈을 걷어 강동원의 생일파티 겸 팬미팅을 진행했으며 그 돈으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장소 대관 등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동원의 끈질긴 요청으로 생일파티는 중단되었고 2015년에 마지막으로 열린 생일파티 겸 팬미팅은 무료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팬들의 말에 의하면 강동원이 생일파티를 부담스러워했고 생일이 늘 방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하게 축하받는 일을 민망해했다고. 대신에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팬들과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단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동원이 이 대관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팬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할 말도 더 많아 훨씬 더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동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도 전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영화 1987 제작진에게 가장 먼저 출연 의사를 밝힌 배우이다. 그러나 외증 조보의 친일파 논란 때문에 2017년 친일파 후손인 강동원이 1987에 참여해도 되느냐라는 기사가 나자 이한열 기념사업회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가 직접 강동원의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로도 수시로 감사를 표했다. 이한열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강동원은 단순히 영화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한열 열사 묘소, 기념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본인의 배역에 다가가고자 노력했고 촬영을 마칠 때까지 이한열 열사 어머니를 수시로 찾아뵈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전 아무도 이런 영화
영화에 선뜻 출연하거나 투자하려 하지 않아 저예산 영화로 제작될 뻔했던 1987은 강동원의 합류로 투자자가 모여 지금의 규모로 제작이 되었고, 강동원은 출연 비중이 제법 큰데도 불구하고 제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출연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후에 장준환 감독이 밝히기를 친일파 조상 논란이 불거진 강동원이 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장준환 감독은 그래서 네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강동원은 모델 시절에도 꽤 알아주는 탑모델이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지하철에서 캐스팅되어 모델계에 입문한 강동원은 모델일 때도 긴 다리로 유명했다고 한다. 강동원은 186cm의 키에 다리가 112cm로 키 190cm의 모델들의 다리 길이와 비슷했다고 한다. 한국 모델 최초로 파리 프레타포르트에 섰고 프라다 런웨이에 초청받기도 했으나 이미 배우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다. 2002년 GQ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을 뒤흔든 18인의 설경구, 거스 히딩크 등과 함께 선정된 유일한 남자 모델이었다. 또한 일본의 언더커버, 넘버9 같은 당시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으며 그가 원하는 옷이라면 뭐든지 주겠다며 인터뷰했을 정도로 고 한다.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크리스토퍼 베일리의 극찬을 받기도 했고, 모델계를 떠난 지금도 디자이너 우영미의 유일한 뮤즈라고 한다. 세련되고 도시남자의 정석인 얼굴과는 다르게 구수한 창원 사투리를 구사한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시절을 창원에서 보냈기에 본인을 창원 사람이라고 칭한다고 한다. 배우 이정진이 사무실에서 사투리를 하는 강동원을 보고 사투리 연기를 연습하는 모델로 생각하여 생김새가 마음에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사투리가 안 고쳐져 사투리를 쓰던 강동원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연기 외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사투리 억양이 묻어나온다. 2015년 11월 4일 JTBC 뉴스룸 2부에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나누었다. 11년 만에 방송 출연인데다가 생방송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사투리 억양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벌벌 떨면서도 할 말은 다 했다. 평소 워낙에 신비주의에 SNS나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편이라 평소 보기 힘들었던 면모를 많이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대담이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강동원을 보고 손석희 앵커는 오늘 출연하신 강동원 씨가 아직 안 가고 계십니다 라고 했고, 결국 이를 기상캐스트가 되어 일기예보를 하고 돌아갔다. 심지어 일기예보가 끝난 후 카메라 프레임에서 나간 줄 알았는지 머리를 부여잡으며 몸서리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티나는 외모와 아버지의 직급 때문에 금수저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데뷔 당시 인터뷰에 의하면 어릴 적 집안 환경은 넉넉하지 않았으며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다고 한다. 아버지 또한 일반 사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부사장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일 뿐 태어나자마자 유복하게 산 금수저와는 거리가 멀다. 강동원 측도 이에 대해 여러 번 입장을 밝혔지만 2017년 외 증조부 친일파 논란까지 더해져 금수저 오해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강동원의 인터뷰를 조금만 살펴봐도 어린 시절 금수저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강동원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한 적이 많다며, 아버지 또한 프라이드 소형차를 10년 넘게 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원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집을 가져본 적도 없다고 했다. 함께 모델 시절을 보냈던 배정남 또한 강동원이 모델 생활 중에도 학비를 벌기 위해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공 줍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생활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고 밝힌 강동원 씨, 최근엔 유튜브를 통해 근황 영상을 공개하면서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마흔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데뷔 초와 달라진 게 없는 방부제 미모에 팬들은 대체 언제 늙을 거냐, 세월은 나 혼자 담았네 라며 푸념한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미모만큼이나 여전한 연기와 작품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강동원 씨는 현재 미국 헐리우드에서 지내며 촬영과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새로운 연기와 작품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갈 강동원 씨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